요즘 수도권 청약 단지들은 높은 경쟁률로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또 막상 시간이 지나서 보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청약을 넣기 전에는 좋은 점들만 보이다가 막상 청약에 당첨되고 난 후에는 나쁜 점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까운 청약 기회를 날리게 되는 거죠. 오늘 소개해드릴 영흥공원 푸르조 파크비에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한 단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넣으시기 전에 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충분히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원시 영통구의 부동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6가지 통계 지표로 함께 알아볼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광화문 금융러 제이스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로 수원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작년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로 수원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이 있기 때문에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수원시 아파트 가격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예상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저도 6.17 부동산 대책이 수원시 아파트 가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었죠. 그런데 제가 분석한 내용에서는 과거의 여러 사례를 통해 봤을 때 단순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이 아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다만 그것보다도 수원시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외지인 투자 비율이 함께 늘어나기도 했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가 오히려 수원시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더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내용에 대해선 영상 뒤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난 이후로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의 흐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알아볼게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난 직후에는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116.6포인트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22.6포인트가 되었고요. 5.21%가 상승한 거죠. 같은 시기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5.09% 상승했어요.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영통구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인 곳은 광명, 구리, 남양주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었고요.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난 이후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수도권의 대부분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기 때문에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역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요. 역시 그 예측대로 서울시 아파트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서울시 아파트보다도 더 큰 상승폭을 보인 곳은 바로 수원시 영통구였습니다. 사실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작년 연말부터 계속해서 이어진 건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달라진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바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고가의 신축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었다면 최근에는 중저가 아파트의 상승이 이루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갭매우기가 되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요. 만약에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 사이의 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면 이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갭이 메꿔졌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의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은 꽤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도 영통구의 전세가 상승률이 수도권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었어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영통구의 전세가 상승률은 4.3%였고요. 이 수치는 광명시의 4.7%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였어요. 참고로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 상승률은 3.2%였기 때문에 수원시 영통구의 전세가 상승률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이나 본 청약을 대비해서 고양시나 하남시 같은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인기가 많은 지역이 전세가 상승률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물론 이 두 지역의 전세가 상승률이 2.7%, 4.0%를 기록하면서 경기도 전세가 상승률인 2.2%를 생각해보면 꽤 높은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수원시 영통구의 전세가 상승률이 이 두 지역보다도 더 높았다는 것은 꽤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3기 신도시 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입주가 수원시 아파트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세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을 이사 시즌까지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세가율을 보실 텐데요. 전세가율은 전세가에서 매매가를 나눠준 수치예요. 매매가는 우리가 어떤 집에 거주하는 실거주 가치와 투자 가치를 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세가는 우리가 집에 거주하는 실거주 가치만 반영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실거주 가치보다는 투기 수요가 점점 개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러한 전세가율을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로 영통구의 전세가율이 가장 낮았던 때는 60.7%였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영통구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러한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63.8%니까 역사상 최저가였던 60.7%에 거의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함께 오르긴 했지만 매매가의 상승폭이 전세가보다도 훨씬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전세가 상승폭이 줄어들게 된다면 매매가 혼자 상승하는 것에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잘 따라가 주는지를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늠해 보기 위해서 공급 물량을 확인해 볼 건데요. 전세가는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수원시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올라도 전세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양새였죠. 그런데 이것이 2021년과 2022년,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가 상승에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참고해 보셔야 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 물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것이 잘 소화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요. 최근에 수원시 아파트 가격 상승기에 외지인들의 투자 비율도 함께 늘어났다고 몇 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정리되는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올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하고요. 그리고 9월로 들어서면서 수원시 전역에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최근 5일 동안의 수원시 아파트의 매물은 영통구는 3.6%, 권선구는 3.4%, 장안구는 2.6%, 팔달구는 1.7% 증가했어요. 아마도 가을 이사철이 되면 이러한 매물이 더 많이 쌓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작년에는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이러한 매물을 많이 소화해 줬었죠.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다주택자나 법인이 매물을 소화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 가격의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얼마나 매수세로 돌아설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매수 심리를 알 수 있는 매수의 지수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6.27 부동산 대책 이후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매도자가 매수자보다도 더 늘어나게 되고 매물이 쌓인다면 당연히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 수원시 영통구의 부동산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수원시 영통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는 다른 수도권의 어떤 지역보다도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갭매우기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은 줄어들었고요. 전세 가격의 상승률도 서울시보다도 높았고 그리고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보다도 더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3기 신도시의 영향도 많이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고요. 하지만 전세가율은 역대 최저치에 근접해 있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전세가율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치를 보고 있던 법인 물량도 올해 말까지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매수의 지수의 경우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의 주인공이죠.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의 분양가 적정성을 함께 알아볼 텐데요. 이 아파트 단지는 장점과 단점이 정말 뚜렷한 단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장점을 보면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되는 공원을 품은 아파트 단지라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3년까지 입주할 영통구의 아파트 중에서는 유일하게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에서 너무 멀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20분 이상의 거리에 있다면 역세권인 같은 조건의 아파트보다는 20% 이상 가격이 저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각장과 레미콘 공장이 있기 때문에 대기질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인 자녀가 있는 분들께서는 영덕초등학교가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신경 쓰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전용 84제곱미터의 발코니 확장 비용을 포함한 분양가 6억 7,500만 원은 당연히 저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통구에서의 대단지 신축의 희소 가치를 생각하면 또 그냥 패스해버리기에는 조금 아깝게 나오기도 했고요. 사실 이 정도 가격이면 신수원선 예정지 인근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 수도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더욱 저렴하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되는 것인데 그에 걸맞는 프리미엄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고요. 하지만 신축 아파트의 희소 가치에 높은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리고 공원의 쾌적함을 느끼고 싶은 분들께서는 당연히 좋은 선택이 되실 수 있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흥공원 푸르조 파크비엔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영통구의 현황과 전망도 충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청약에 도전하신다면 후회하지 않는 청약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